고발뉴스 부당이고 2차 항의 집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구는 살인이다! 고발뉴스 자폭하라! 배구는 살인이다! 고발뉴스 자폭하라! 고발뉴스 자폭하라! 배구 조례 규제 법사 규제 능력 능력 바로 영원한 투쟁의 노래 인문학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집회에서 제가 어쨌든 해고 경위와 그리고 지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저보고 이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뉴스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를 했다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올 게 오긴 왔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고소한다고 하더니 진짜 있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심경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렸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고발뉴스 진짜 너무한다, 헤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측에서는 어떻게 그 노동자 탄압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이렇게 똑같이, 그것도 대한미디어라고 하는 고발뉴스에서 그거를 똑같이 답습할 수 있느냐라고 좀 개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해주셨던 게, 노동자, 해고자라든지 어쨌든 모든 그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그 사측에서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빌미를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이제 한다는 것. 그게 이제 분명 아무리 사실관계로 드러난 사실을 직시해도 그것이 공연성이 있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지점을 노려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한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손배가압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에게 막대한 벌금과 그런 이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탄압하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 사측에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방법인데, 그런 거를 참 고발뉴스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렇다면 고발뉴스를 좀 우리가 우호적으로 봤던 대한미디어라는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전형적인 그 사용자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진호위에서도 이제 7월 초쯤이면 이제 심사회의를 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도 제가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응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강력하게 맞고소를 하던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도 사측이 이제 법적인 거를 이제 비열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투쟁 동력이 함께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곤 하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뭐 조선일보나 뭐 그런 데서 해고를 당했다면 많은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대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세월호를 열심히 그 진실을 알리고 했던 이제 고발뉴스가 그래도 민중의 편이라고 했던 이제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가 해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좀 조용히 사태를 그냥 보면서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가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발뉴스 사태, 부당해고 사태에서 사실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전혀 없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예. 근데 대체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지켜보자는 좀 분위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잘 해결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이 지점이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근데 진호위라든지 아니면 뭐 고소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법적으로 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도 법적으로 승리한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사실은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솔직히 법적으로도 이기고 싶어요. 네. 진호위의 부당해고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사측이 저를 고소한 거를 상대로 제가 맞고서로 응수해서 제가 법에서도 제가 이기길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억울한 누명을 계속 떠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진정성 있게 계속 투쟁해 나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측이 저에게 했던 비열한 행태들을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노출시키고 했을 때 분명히 저의 편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 그래서 투쟁. 이렇게 근로개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고발뉴스 측은 근로개혁 일절 안 하고 공짜로 부려먹다가 구두로 해고하고 이런 곳이 고발뉴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원인기 동지 연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저는 사실 이 고발뉴스의 부당해고 이 사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자, 고발뉴스가 과연 무엇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뉴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또 과거 삼성 관련해서 이상호 기자는 많은 그런 그 정의의 일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한번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로운 기자의 길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호 기자가 한참 오판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행복한 그 부모들이 있고 유가족들이 있는 데서 후배 기자에게 큰 소리를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상호 기자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속이 상해서 그랬을까 하는 것조차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것에는 나름대로 정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사를 써내려가지만 그 본인이 스스로 부당해고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본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나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 기자, 혹시 들리면 똑바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여기에 뭔가가 있겠지. 양쪽 말 안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 똑바로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누가 됐던 간에 이 세상에서 지도자급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린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 정말 우리가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지도자급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 묵인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죠. 정말 이것이 유튜브로 나가고 그랬을 때 이 유튜브를 보는 그 동지 여러분, 제발 똑바로 봅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호 기자의 이 고발 뉴스는 무엇을 고발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고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관망하고 정말 노동자가 부당해고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동지 여러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제발 이제 좀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납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초석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즐기며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세상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발 뉴스는 제대로 고발해라. 부당해고 잘못이다. 고발 뉴스 제대로 고발해라. 부당해고 잘못이다. 부당해고 잘못이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 결사 투쟁. 그 동지들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노동자란 개념이 있고요, 사용자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한 개념인지 잘 몰라요. 사용자란 개념을 듣다 보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겠다, 돈 주고 망치나 톱이나 칼처럼 사용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거기에
물건들을 살려면은 물건값을 지불하듯이 노동력을 살려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근로개혁인데요. 고발뉴스 측은 이 부당해고 항의가 들어가자마자 그 전에 근로개혁 안 했던 기자들과 PD들을 일시에 불러 모아서 그날 근로개혁을 했다고 해요. 이건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사기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김윤경 의장님 연대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상호 대표 기자는 이 부당한 해고를 적극 철회하고 그리고 조얼본 동지를 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2주가 지났는데 지난번에는 그 비가 와가지고 우설이기 때문에 못했고요. 오늘 이게 두 번째가 되는데 아직도 두 번째가 될 때가 아직도 이상호 기자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 같으면은요, 특히 고발뉴스 같은 대한 언론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고발뉴스 같으면은 사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대한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보수도 아니고 또 진보적인 그런 언론인데 진보적 언론이 과연 자기 직원들을 마음대로 목 자르고 금방 유 위원장 이야기 지적한 대로 마치 인간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나가는 시민들도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모였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부당해고란 거,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거, 그건 정말로 이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도리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사용자들인 자본가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상호 기자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고발뉴스라고 하는 이 대한 언론이라는 게 바깥에 보면 아주 이한열이라고 이한열 열사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대한 언론을 표방했는데 사실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 분명히 아마 이 대한 언론을 아마 지지할 겁니다.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 대한 언론이라는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안다면은 아마 이한열 열사가 오뚜기 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서 분명히 이 언론을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한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기를 바랍니다. 이상호 기자, 내 말 들립니까? 지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호소하는 게 자본가들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호 기자도 만약에 현재 조얼본 동지를 아마 경찰이 고발했는 모양인데, 업무방해입니까? 뭡니까? 예, 그거는 자본가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상호 기자도 자본가의 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론이나 교육, 종교 같은 이런 사회적인 이 단체는 바로 이와 같은 자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본주의를 오히려 멀리하고 인간의 양심에 정의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 교육, 종교 같은 것이 돼야 되는데 오늘 대한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암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얼본 동지에 대해서 즉각 부당해고를 처리하고 원직복직해서 바로 우리 조 동지가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이상호 기자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당계약, 부당해고, 고발뉴스 각성하라. 부당계약, 부당해고, 고발뉴스 각성하라. 고발뉴스 각성하라. 부당해고, 철회, 투쟁, 열사, 투쟁. 그 이상호 대표 기자가 MBC 해직 기자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승소를 했대요.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당해고를 자행했어요.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저희도 그래서 고소로 들어갈 거예요. 노동부에도 고소하고 사법부에도 고소하고 한번 된통 당해봐야지 이제 맛을 알겠죠. 자, 윤일찬 동지 연대사 부탁합니다.
고발뉴스 이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군데군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념을 뿌리는 건 제가 이제 받아서 봤는데 또 한쪽에 보니까 그 재능 보니까 또 애들이 막 선념을 뿌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내용은 못 봤는데 하여튼 우리말에 적반하장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 든다고 곳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고발하고 얼굴이 진짜 철판이고 하기야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도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하니까 새누리 안에 의원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청와대에서는 다수파지만 국회로 가면 소수파가 되니까 새누리 권력 잡으려고 새누리 권력을 잡으려고 이제 유승민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배신자라는 용어 쓰고 이제 깡패들이 쓰는 용어를 막 쓰면서 거칠게 이제 싸움을 붙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전부 다 미친놈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계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그렇게 청와대가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새누리 국회의원들 돌아서가지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파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옛날에 노무현이 소수파로 민주당에서 소수파 되니까 여루당으로 탈당해가지고 소수파로 결국은 끝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진실에 대한 목마름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누가 뭐 노동당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랐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지금쯤 한 4만원 읽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볼 때 한 10,000명이 보고 있더라고 이야기 듣고는 제가 나중에 들어가 봤는데 아침에 읽을 때 28,000 몇백 명이 읽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진실에 목마른데 우리가 어떤 올바른 진실을 만들어갈 건가 뭐 이게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 힘의 구심점을 제대로 못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막으려고 며칠 전에는 또 어제는 우리 정교조 조합원들 36명인가를 또 기소했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서울지검 공안일부에 조사받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공안일부에 한두 번 불려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부른다고 해서 뭐 눈도 꼼짝 안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을 막 한번 협박을 해가지고 하면 꼼짝할까 싶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깜빵갈 놈이 총리로 앉아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대한 언론에 자격도 없는 놈이 대한 언론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걸 다는 못 고치더라도 우리 주변으로 조금씩 함께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호에 적어 들어가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당해고 철회. 주체. 결사. 주체. 방금 연대사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적반하장에 또 저기 두 동지, 공동체 같이 실현 동지들이 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인데요. 참으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동지들 앉아 계시니까는 엉덩이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님께서 연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덕효입니다. 저도 인권 뉴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한 언론이죠. 6월 항쟁 이후에 제가 전철 타고 수원에서 올라오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글을 원고를 청탁받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같지만 이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원고 청탁을 받는 그러니까 잡지사가 결코 그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잡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우후죽순처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한 100페이지 매거진이 있으면 100페이지 중에 민주화 운동 기사를 갖다가 한 뭐 5페이지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무용담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좀 신화화하는 작업이 들어가요. 재밌죠? 그러니까 실제 6월 항쟁은 이 땅에 고생하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운동을 한 거야. 그 앞에 섰던 몇 분 훌륭한 분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거는 드러나지 않은 민중들이 영웅이죠. 그런데 언론은 교묘하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 이상호 기자가 한 일도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역사가 우리가 진보해야 될 때 자꾸 진보가 아니라 진부해지는가?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졸범 우리 해고 노동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나쁜 버릇인데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아주 나쁜 근성이 있어요. 예컨대 기자를 채용을 하면 너는 여기는 좀 뭐 이렇게 조중동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돈 있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아주 어려운 곳이야.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또 네가 와서 네가 원래 더 좋아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 와서 밥이라도 사주면 그냥 공짜로 일해. 아니면 최저생 대비도 안 돼도 그냥 해.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본가들, 돈이 있는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이른바 진보라는 뻔에서 사람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목을 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권력이 생겨서 이 나라의 어떤 체제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 아시죠? 길 닦아 놓으면 뭐가 먼저 지나간다?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이건 인류사의 영원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민중들이 피땀 흘려서 길을 닦아 놓으면 반드시 지나가는 거지야. 우리 사실 거의 거지한테 미안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런 거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졸범 동지의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을 우리는 운동적으로 고쳐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라고 하는 것에 가리는 거죠. 세월호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사회적 그런 쟁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상호 기자가 한 몫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호에 투입될 때 이상호의 맑은 영혼이 지금도 영혼이 맑으냐? 졸범 동지에게 한 행동으로 봐서는 지금은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이상호 기자의 타락한 영혼을 우리는 구출해줄 의무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구출해야 돼. 네. 이상호 기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구출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 끝나면 항의선 들어갈 거죠. 네, 그럼 들어가서 전달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그런 대한 언론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디요?